팩토리라고 할까요? 그냥 일단 그냥 쓸게요. 자, 이렇게 5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A, B, C, D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일단 큰 그림은 그려놨는데 아직 세부적으로는 잘 뭐가 좀 그 구체화되지가 않은 상태예요. 자, 뭐 그런 경우에는 일단 작은 거부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얘를 이제 덧셈이라고 치고 그리고 B를 어, 이제 뺄셈이라고 하고 C가 나눗셈 기능이고 그 다음에 D를 이제 곱셈 기능으로 이렇게 일단 정의를 해봅시다. 자, 됐죠?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놓고 자 저도 지금 그냥 해보고 있는 중이라 예. 자 그럼 이제 A 자 여기서는 이제 덧셈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일단 먼저 어, 이렇게 이제 퍼블릭으로 하고 그 다음에 덧셈 기능인데 덧셈 기능을 결과값을 우리가 좀 이제 자 일단 바로 반환을 하게 만들면 일단은 여기에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 배운 것들을 좀 다 한번 써보려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보이드로 해서 A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할까? 여기에 값이 들어와서 계산되고 해야 되니까 멤버 필드를 퍼블릭 여기까지 만약 프라이빗으로 얘를 프라이빗으로 해버리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숫자 2개를 이렇게 선언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 개의 수를 입력받을 받아서 저장할 이제 변수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저장할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덧셈 기능을 이제 만들 건데 덧셈 기능을 만들 건데 2개의 수를 이제 멤버 필드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받는 걸로 좀 정의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2개를 멤버 필드를 통해서 받는 걸 정의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생성자 디폴트 생성자 있죠? 자 디폴트 생성자는 뭐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 그 다음에 생성자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생성자를 하나 더 만들어서 오버로딩을 해서 여기에 이제 int num1 그다음에 int num2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초기화를 이제 하는 거죠. 초기화를. 그러면 요거 잠깐만요. 얘가 빠져서 그래.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 this.num1에 num1 이렇게 넣고 this.num2에 num2 이렇게 이제 넣어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값을 초기화하는 거죠. 내가 2개의 수를 받아서 덧셈 연산을 할 거예요. 물론 메서드에 바로 받아서 써도 되지만 우리가 한번 배웠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면서 이제 좀 연습을 해본다고 그러면 일단 생성자를 통해서 이렇게 값을 초기화하는 연습도 좀 해보기 위해서 자 여기다 이제 받아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칼큘레이터 A가 객체 생성하자마자 칼큘레이터 A가 실행되면서 여기 값 2개를 받아서 여기에 초기화 값을 넣어주게 될 거예요. 멤버 필드에. 자 그런 다음에 A라는 메소드가 이제 덧셈 연산을 하는 덧셈 연산 기능을 하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여기서 연산할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잘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초기 값을 받는 거고 여기서는 그러면 연산을 한 다음에
어딘가에다가는 저장을 해놔야 그걸 어디로 또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인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산된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기를 아니다 이건 뭐 메서드의 어떤 사용 방법도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바로 쓸 수도 있어요. return 그 다음에 this.num1 하고 그 다음에 this.num2를 이렇게 바로 연산해서 리턴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헷갈린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int result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바로 이렇게 써주셔도 되겠죠. 이게 이제 제가 PPT에서 뭔가 이제 반환 타입 있을 때 선언한 다음에 값을 저장하고 그다음에 얘를 이제 리턴해주면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패턴을 제가 PPT에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넣어놨었잖아요. 그거대로 간다 그러면 뭐 이렇게 작성해서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 아까처럼 그냥 바로 얘를 여기다가 넣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죠. 여기서 좀 더 어떤 로직의 구현이 좀 더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얘를 뭐 또 받아놓고 얘를 갖다 또 뭔가 또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뭐 또 처리를 하고 뭐 이렇게 또 뭔가 처리를 좀 하고 뭐 한 다음에 여기 보낸다고 하면 이렇게 초입값을 먼저 선언해 놓고 쓴다고 하면 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이렇게 딱 한 번만 하고 끝날 거니까 여기다가 바로 쓰셔도 뭐 상관은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편한 대로 그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제가 한번 써봤지만 자 그래서 A라는 메서드를 생성자 를 이용해서 객체 생성을 하면서 두 개의 수를 딱 넣어서 여기에 이미 딱 저장이 되고 준비가 되죠. 그러고 나서 A를 호출하면 두 개가 플러스 연산되면서 결과값을 이제 반환해 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 받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전달해 준 다음에 출력하는 형태로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만들고 나면은 그럼 뭐 끝났네요, 그죠? 지금 이 덧셈에 대한 기능은 끝났어요. 그럼 이제 이게 이제 그대로 이제 비슷하게 들어가는 거죠. 요거 딱 복사한 다음에 그죠? 이거 이제 딱 복사한 다음에 이제 비슷한 형태로 가니까 B에도 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붙여 넣어 주신 다음에 여기가 B가 되죠. 여기 이제 값만 이렇게 바꿔주세요. 값만 이렇게 바꿔주시고 뺄셈에 대한 걸로 이제 가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빼기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여기 하다 보면은 약간 이제 의문점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언어를 이제 이런 객체 지향 언어가 아니라 조금 이제 다른 이제 뭐 언어들을 이제 만약에 쓴다. 썼던 경험이 있다. 그러면 이거 근데 왜 이렇게 짜지? 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객체 지향적으로 이제 짜다 보면은 지금처럼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좀 처음에 짤 때는 좀 힘들어요. 이렇게 나눠 가지고 객체 단위로서 짜니까 어쨌든 좀 더 그 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행 속도 말고 개발자가 개발하는 속도가 조금 느릴 수도 있어요. 초반에 이제 생으로 짤 때는 막 이렇게 객체 개념으로 해갖고 다 나눠가지고 이제 작성을 해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 유지보수라든지 뭔가 이제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다 이렇게 쪼개서 나눠놨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뭐 변경이라든지 뭐 이런 수정 사항이 있을 때도 그렇고요. 그냥 난 덧셈 뺄셈 쪽 이런 이쪽에만 와가지고 내가 수정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다 분리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편리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그렇지만 그리고 나중에 또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협업을 할 때 다 나눠서 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간섭이 좀 덜하죠. 그러니까 충돌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느린 거라고 할 수도 없죠. 어떻게 보면 나눠가지고 어쨌든 여러 사람들이 또 개발을 하는 거니까. 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느낌은 이제 되게
뭐가 준비도 많이 뭔가 해야 되고 클래스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러니까 좀 느낌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자, 뭐 그래서 이제 뺄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름만 이제 바꿔서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뭐 메서드는 그대로 써도 돼요. 뭐 또 다른 클래스니까 여기 빼기만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끝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뺄셈도 됐고요, 그죠? 음. 자, 이런 형태로 C도 가서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만 C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자, 여기는 이제 뭐요? 나눗셈이니까 이제 나누기 하시면 되겠죠. 음. 자, 나눗셈 할 때는 어쨌든 이게 인트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소수점은 다 잘라먹고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지금 나눗셈 요 하는 형태에서는 약간 이제 오차가 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5 나누기 2 하면은 뭐 2.5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2만 나오는 이제 뭐 그런 상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점까지 소수점까지 내가 계산을 해가지고 뭐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뭐 더블이나 어쨌든 이런 실수형으로 나타낼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아니면 이제 뭐 그런 이제 메서드를 활용해서 소수점 뭐 올림 해가지고 뭐 하는 것들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올림으로 할 거냐 내림으로 할 거냐 뭐 그런 식의 기능들은 어떤 수학적인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스라는 클래스의 기능들을 또 사용해 볼 수도 있어요. 그건 충분히 이제 검색해서 메서드나 이런 것들은 이제 검색해가지고 사용법들은 보시고 적용하시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일단 간단하게 일단 먼저 이렇게 오차 범위가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그런 것들은 좀 무시하고, 자, 나눗셈, 요거 주석도 좀 바꿔야 되겠구나. 나눗셈 아까 걔는 뺄셈, 그죠? 뺄셈 기능일 거고요. 자, 마지막 이제 D는 이제 곱셈이죠. 곱셈으로 해서 요것도 이제 D, 아이고 D, 얘는 곱셈. 곱셈은 요 아스테스크 그 별표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곱셈도 됐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복사해 가지고 이제 바꿔줘야 될 위치만 이렇게 확인해서 바꿔주면 되니까 따라오시는데 문제 없죠? 잘 지금 오시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4개의 클래스 기능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이죠. 자, 이 4개의 클래스를 이제 어떤 식으로 불러다가 쓸 거냐. 자, 그러면은 우리가 메인에서는 어쨌든 2개의 수를 보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2개의 수를 여기서 컴페어해서 받아가지고 계산할 건데, 근데 2개의 수를 넘겨주면서 내가 곱셈을 할지 뭐 어떤 걸 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2개의 수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내가 덧셈을 할 거다, 뭐 곱셈을 할 거다, 뭐 이 정보도 같이 넘겨줘야 덧셈을 할지 뺄셈을 할지 곱셈을 할지 나눗셈을 할지를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죠. 자, 지금은 뭐 잠깐만요. 지금은 뭘로 지금은 어차피 뭐 문자열로 해서 받아도 되니까 문자열로 입력 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어차피 문자열이라고 해도 우리 스트링인데 스트링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가 자세하게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 우리가 요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갖고 뭐 이런 식으로 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문자열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도 여기다 넣으면 그냥 이게 문자열이잖아요. 이렇게 문자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컴페어 쪽으로 와서 여기서는 이제
프라이빗으로 할까? 프라이빗 인트 리절트. 자, 이거는 이제 결과값을 연산 결과값을 저장할 멤버 필드예요. 예, 그래서 결과값이기 때문에 함부로 바꾸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중요하니까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좀 선언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프라이빗으로 좀 선언을 했고요. 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를 이제 받아와야 되는데, 자, public void calculator. 자, 이렇게 하면 메서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두 개의 수를 받아와서 연산을 해야 되는데, 얘도 그냥 초기값으로 수를 받아서 하는 걸로 갈까? 두 개를 받아서 메서드에서 그냥 여기 멤버 필드에다가 이거는 그냥 메서드에서 받아갖고 하는 걸로 좀 그렇게 좀 해볼게요. 여기에 두 개의 수를 int num 1하고 int num 2하고 그 다음에 스트링 칼 뭐 이렇게 할게요. 예. 자, 이렇게 세 개를 이제 받는 걸로 해서 이렇게 좀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여기는 그냥 메서드에서 바로 그냥 파라미터 선언해서 받는 걸로 좀 바꿔보고요. 그럼 이제 자, 이렇게 들어가겠죠. 많이 이제 보면 자, 칼이라는 값이 플러스 이제 이게 이제 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제 이렇게 이제 분기 형태로 이제 가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플러스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형태라고 하면은 우리가 스위치 케이스문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if문으로 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else if 칼이 마이너스. 자, 이렇게 이제 가볼 수가 있겠죠. 근데 문자열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차피 이뮤터블한 성격인데 얘가 문자열은 보통 이제 equals를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하게 돼요. 근데 지금 상황은 리터럴 방식으로 해서 작성을 해가지고 쓰는 거라서 이거는 비교가 아마 이거는 그냥 이렇게 는는으로 해도 아마 뭐 될 건데 우리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볼까요? equals도. 예. 그러니까 스트링 객체가 리터럴 방식으로 해서 이제 하게 되면 주소로 비교할 때 이제 주소로 비교하는 이제 이 지금 이제 비교 연산자 이걸 사용해서도 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저런 상황이 따져보면서 하려고 그러면 굳이 또 그럴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equals로 한번 비교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을 이제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equals 문자열 같은 경우 비교할 때 칼점 equals 해서 이 플러스냐 이 칼의 값이 칼이란 변수의 값이 플러스랑 같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equals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진짜 이제 딱 비교가 이제 정확하게 돼요. 이제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나누기 여기가 곱하기 이제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그래서 만약 다른 값을 입력해서 왔다라고 그러면 저런 식으로 이제 출력해서 뭐 알려주는 형태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분기죠, 분기. 그래서 이렇게 짜는 형태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이거대로 이제 만약에 실행이 돼요. 그러면은 자,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의 기능을 갖고 있는 클래스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플러스에 해당하는 게 calculator A였죠. 그죠? 어떻게 써야 돼요? 그럼 얘를 갖고 오려면. 그래서 객체 생성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객체 생성을 해야 돼요. new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이런 식으로 객체 생성을 해야 우리가 그 기능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덧셈 기능을 갖고 있는 어떤 객체를 만들어야 정말 덧셈을 실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하기로 했죠. 그리고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보면 기억하는 김에 지금 이렇게 했는데 보면 얘잖아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생성자 오버로딩을 했는데 디폴트 생성자를 그러니까 생성자 오버로딩을 하는 순간 디폴트 생성자를 이제 생략할 수 없게 된다라고 했던 얘기가 이제 뭐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이제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디폴트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 생성하는 걸 할 수 없어요. 그죠? 예. 이래서 이제 생략을 그러니까 얘를 이제 못 쓰게 된다는 얘기죠. 생성자 오버로딩을 하면 디폴트 생성자를 만약에 생략했다 그러면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버로딩을 했다 그러면 생성자 디폴트 생성자를 생략할지 말지 생략하지 않고 내가 얘도 쓸 일이 있다 그러면 이걸 반드시 작성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도.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여기 원래 이게 숨어 있죠 지금. 이게 이제 숨어 있기도 하고 얘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개의 값을 넣어서 초기 값을 지정할 거야. 그러면은 얘를 불러야죠. 얘를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디폴트 생성자를 이제 생성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값을 넣어줘야 돼요. num1하고 num2.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넣어야 되죠. 그럼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제 num1과 num2의 초기화라고 써줘도 되는데 약간 좀 그래요. 그 설명 그 말이 좀 그래서 그냥 초기 값을 넣어준다라고 하는 게 좀 더 여러분이 와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F3 눌러서 딱 가보시면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 이제 F3을 눌러서 딱 가시면 왜 안 가? 보면 이제 얘로 이제 이동하거든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와서 이 두 개 값이 여기로 와가지고 멤버 필드 이 위쪽으로 여기에 지금 저장되는 거죠. 그쵸? 외부로부터 받아서 이렇게 근데 얘가 뭐예요? 디스니까 지금 현재 클래스의 num1과 num2 이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얘를 실행시키면 여기 있는 값을 갖고 와서 연산해 가지고 결과값을 리턴해 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객체 생성한 다음에 ca.a 불러다가 실행시키면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자, 얘 실행하고 끝났잖아요. 그죠?
A란 메소드는 실행하고 끝났지만 calculator A라는 객체 안에는 예. 이거 잠깐 이거 리턴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죠? 리턴하는 걸로 돼 있구나. 만약에 이게 리턴 안 되고 여기다 멤버 필드 만들어서 저장하는 형태로 했으면은 그러면 이제 계속 여기에 저장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은 리턴하는 거기 때문에 어딘가에다 담거나 전달하거나 어딘가에 전달하거나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은 이제 뭐냐면 이건 좀 리턴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면은 값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저장을 해두자. 여기에 자 그러면 결과값을 result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A에서 실행된 결과를 result에 저장한다. 그러니까 멤버 필드가 이제 이렇게 쓰이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담아놓고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났죠. 실행된 결과는 끝났고 여기에는 결과값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죠? 이 calculator란 메서드는 이미 다 끝났지만 여기에는 결과값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 쓰는 방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객체 생성하는 거 이렇게. 그죠? 클래스에서 다른 클래스의 기능을 쓰고 싶으면 이렇게 객체 생성해 가지고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calculator B 한 다음에 CB는 new calculator B. 근데 얘도 생성자 오버로딩으로 해서 값을 전달해서 초기화할 거니까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result에 cb.a 이제 이렇게 기능을 실행해 주면 또 결과값이 담기겠죠. 그죠? 이런 형태로 해서 복사해서 넣고 한 다음에 얘를 c로 바꾸고 얘를 d로 바꾸고 dc 이렇게 이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바꾼 부분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복사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바꾸고 여기도 바꾸고 이쪽도 여기도 바꿔야 되는데 D 이렇게 바꾸고 그래서 제가 점 찍어 놓은 곳 이게 복부 타는 게 잘 확인해야 됩니다. 복사 붙여넣기가 붙여놓고 잘 안 바꾸는 걸 빼먹으면은 나중에 오히려 더 시간이 걸려요. 제대로 안 해놓으면 안 바꾼 부분을 찾다가 오히려 시간이 더 갑니다. 차라리 칠 걸 그랬나 뭐 그 생각도 들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볼 수가 있고 물론 여러분들 지금은 뭐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능숙하다 그러면 지금처럼 복사해가지고 빨리빨리 치고 넘어가는 게 차라리 낫고요. 그다음에 내가 연습이 아직도 필요하다 그러면 그래도 쭉 일일이 치면서 해보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틀렸을 때 아직 미숙한데 이제 막 이렇게 하면은 틀렸을 때 어디 틀렸는지 찾다가 더 시간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성해 놓고 위에 딱 올려서 보시면은 같은 패키지니까 임포트는 확인 못 하겠구나.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작성이 끝났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작성이 끝나고 자 그 다음에 뭐 또 하나씩 뭐 조금 이제 저기 출력이나 뭐 이런 거를 좀 해준다 그러면은 뭐 여기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행된 결과나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지금 일어났는지 좀 상황을 좀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중간에 어떤 진행 상황을 이렇게 로그를 좀 이렇게 작성을 해서 뺄셈, 나눗셈, 곱셈 자 이렇게 이제 뭐 써주게 되면
그래도 뭐가 동작했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 그죠? 그래서 실행이 된 건가? 뭔가 돌아가긴 했는데 잘 된 건가? 어떻게 된 건가? 예. 뭔가 값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덧셈 연산을 한 건가? 나눗셈을 한 건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콘솔 창에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프린트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성이 끝나면 자 이렇게 했더니 뭐가 좀 많이 작성된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작성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칼큘레이터라는 메서드가 쫙 실행돼서 끝나고 나면 그죠? 끝나고 나면 여기에 결과값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죠? 이제 칼큘레이터 컴페어라는 것만 메인에서 실행해 가지고 동작시켜 주면 돼요. 그래서 메인으로 와 가지고 여기서는 칼큘레이터 컴페어를 이렇게 객체 생성한 다음에 얘는 초기 값으로 넣어주는 건 뭐 없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대문자 썼네. 자 이름은 소문자로 시작해서 칼컴 점 칼큘레이터 여기에 이제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생성자 생성할 때 여기다가 초기 값을 넣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메서드에다 그냥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이제 이게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판단하셔가지고 어떤 게 좀 편할 건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뭐 10이라고 넣고 이쪽을 5라고 넣어서 해주고 여기는 이제 만약에 플러스다 그럼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 보면 그러면 실행했을 때 덧셈을 실행합니다라고 찍혔기 때문에 덧셈이 이제 실행된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결과가 지금 아직 우리가 확인을 못했죠? 자, 결과 값은 멤버 필드에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그죠? 멤버 필드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뭐 시스오로 바로 찍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리절트에서 칼컴 점 하고 멤버 필드에 있던 리절트 값을 가지고 오려고 보는데 안 보여요. 그죠? 안 보여요. 없어요. 아차. 우리가 이 값은 결과 값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놨었냐? 프라이빗으로 선언했었네. 그죠? 프라이빗으로 선언을 해놨었어. 자, 이게 은닉화예요, 은닉화. 자, 은닉화 또는 이제 캡슐화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숨겨놓는 거죠. 예, 숨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요? 예,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 못 꺼내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가 이제 클래스에서만 접근 가능하니까 클래스에서 접근 가능한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기 소스에 getter setter에 가셔가지고 체크를 해가지고 제너레이터 하시면 돼요. 다시 소스에 getter setter즈에 가서 체크하신 다음에 리절트 멤버 필드를 체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해주시면 이렇게 두 개가 자동으로 편리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get은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값을 가지고 오려면 get 리절트를 호출하시면 되고 거기다 내가 값을 뭔가 저장하겠다 그러면 set 리절트를 하시면 돼요. 현재 상황은 set 리절트는 필요 없죠. set 리절트는 필요 없으니까 굳이 이거는 없애시는 게 좋죠. 직접 넣을 건 아니니까 괜히 넣는 거 만들어 가지고 또 계산 다 해놨는데 다른 값을 넣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아예 만들지 말고 가지고 오는 기능만 이렇게 메서드로 만들어 놓습니다. 요게 이제
가져오는 기능, 멤버 필드 리절트 값을 가져오는 기능. 예. 이거 만들어 놓으시면 왜 얘는 가지고 올 수 있느냐? 같은 클래스 안에 있는 메서드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클래스 안에 있으니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리절트 값에. 그죠? 근데 또 아까 그 메인 메서드에서는 얘는 퍼블릭이니까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예. 외부에서는 얘가 퍼블릭이라서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얘 입장에서는 같은 클래스에 있으니까 프라이빗을 선언한 리절트를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오는 거죠. 웃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서드를 통해서 값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컨트롤 스페이스 하시면 get result라는 메서드가 딱 튀어나옵니다. 예, 그럼 이제 우리가 프라이빗으로 선언했던 거는 이제 뭐 가지고 올 수가 없고, 이거 뭐야 왜 이래? 자, 프라이빗으로 선언했던 건 바로 접근할 수가 없고, 이 메서드를 통해서 퍼블릭으로 선언한 메서드를 통해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쓰면 된다. 그래서 이제 출력을 해보면 실행을 해서 했더니 15가 잘 나오네요. 그죠? 15가 잘 나오고 여기를 뭐 또 20으로 준다 그러면 25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를 뭐 곱하기를 준다 그러면 2, 5, 10, 100이라는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곱셈이 실행됐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거 좀 더 자동화 시킨다 그러면 뭐 이제 스캐너도 이제 작성을 하고 뭐 그다음에 와일문 같은 것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내가 뭐 할 수 있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다든지 그렇게 처리를 이제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작성하셔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틀은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는데 정리를 하자면은 자, 메인 메서드에서 지금 내가 이제 호출한 거는 이 calculator compare라는 이제 객체. 자, 얘만 지금 이제 우리가 객체 생성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값을 넘겨줬더니 그러니까 메인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 정도로 끝나는 거죠. 간단하죠? 메인은 작성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calculator compare라는 이 객체만 동작시켰단 말이야. 그죠? 근데 막상 이제 그 가서 봤더니 calculator는 분기 형태로 해서 이렇게 상황마다 요청하는 상황마다 객체를 지금 이렇게 생성을 해서 또 뭔가 작업을 지금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 타 클래스마다 임무가 있어요. 임무가. 그죠? 클래스마다 총 6개의 클래스인데 각자가 덧셈을 하는 거, 뺄셈을 하는 거, 뭐 나눗셈, 뭐 곱셈 하는 거 다 따로따로 지금 뭔가 임무가 있고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 컴페어, 칼큘레이터 컴페어라는 녀석마저도 당연히 뭐 그냥 얘네들 그냥 돌리는 이제 뭐 그런 기능이긴 하지만 얘도 어떤 요청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명령에 따라서 또 어떤 객체를 실행시킬지 어떤 이제 좀 약간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이제 우리가 자바에서는 이제 이게 지금 완벽한 그 형태는 아닌데 팩토리 패턴이라고 해요. 팩토리 패턴이라고 그래서 공장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제 뭐 그런 이제 제품을 만들어내는 뭔가 이제 그런 패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완벽한 형태는 아니고요. 완벽한 형태는 아닌데 일부 이제 형태 원래 여기서 조금 더 가야 돼. 다형성을 더 적용시켜서 이제 만들어야 이제 보다 좀 이제 완벽한 팩토리 패턴이 되는 건데, 그래서 보시면 그 주문에 따라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형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자바에서 팩토리 패턴이다라고 이제 부릅니다. 팩토리 패턴. 그래서 이렇게 주문하는 형태에 따라서 제품을 만들고 기능을 실행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 제품만 만들어야 돼. 제품만 만들고 기능 실행은 또 다른 곳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직 우리가 다양성에 대한 완벽한 그런 이제 어쨌든 진도를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좀 미완성된 팩토리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팩토리 패턴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분기 형태로 해서 이제 만들어는 내고 있으니까 음, 이렇게 좀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주문에 의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각각의 제품들이 또 기능들을 또 수행을 또 이렇게 실행을 또 하고 있고요. 예. 이게 나중에 다형성 개념으로 가서 하게 되면은 이런 기능들도 이제 조금 이제 하는 것들이 좀 달라집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상속이라든지 뭐 이런 인터페이스나 이런 개념들이 같이 좀 이제 접목이 되면은 좀 더 완성도 있게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아니니까.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이렇게는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도 지금 그냥 어, 라이브하게 한번 만들어 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단 구상을 해봐야겠죠. 그죠? 아, 내가 어떤 기능을 만들 건데 얘는 뭐 하는 거, 뭐 하는 거, 뭐 하는 거, 뭐 하는 걸로 만들고 얘가 동작시켜 줄 건데 일단 얘네들을 가지고 뭔가 한 곳에 모아 가지고 또 뭔가 또 실행시켜 주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값을 또 전달은 어떻게 해 가지고 또 보내주면서 그걸 또 처리할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 짜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밑그림은 좀 그려놓고 이렇게 좀 그 작업을 이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이제 들어가기보다는 대략적인 그림. 그러니까 뭐 자세하게 제가 이걸 짜 이렇게 뭐 설계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나마 최소한 이제 어떤 클래스 몇 개 정도를 만들 거고 거기에 기능들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하겠다라는 거,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값을 내가 받았을 때 어떻게 받을 거고 어떻게 가지고 올 거고 뭐 어디에다 담아둘 거고 뭐 그걸 멤버 필드에다가 놓고 하는 게 좋을 건지, 그냥 메서드 안에다가 이제 지역 변수로 놓고 계산된 결과를 바로 리턴해서 해주는 게 나을 건지, 뭐 이제 이런 식의 그 어쨌든 이제 개념들을 이제 처음에 시작 전에 좀 대략적으로 좀 이렇게 좀 그려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시면은 좋죠. 그러니까 협업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도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면 일단은 야 너 덧셈 하는 거 일단 좀 구현 좀 해봐. 나는 좀 나누기 하는 것 좀 일단 해볼 테니까 네가 이거 담당하고 이거 담당해서 해. 일단 만들어 놓고 근데 나중에 이제 통합적으로 뭔가 또 여기서 또 이제 합칠 때는 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사람이 음, 한두 사람이 좀 이렇게 맡아서 좀 이런 것들은 좀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좀 더 코드 서로 간에 이제 충돌 나지 않게 그렇게 해서 좀 작성을 해 나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좀 한번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당연히 그 알맹이는 그 안에 이제 내부 어떤 소스나 이런 것들은 예,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좀 그냥 간단하게 일단은 해서 구조라든지 흐름을 일단 파악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나눗셈 뭐 뺄셈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간단하게 구현해서 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의 어떤 클래스 단위로 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구조를 짜서 이제 뭔가 연습을 해본다 그러면은 기능은 좀 단순하게 해서 좀 하면서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좀 해보셔야지 좀 더 이제 규모가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코딩 이제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자 할 수가 있으니까.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